네, 패스트 캠퍼스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 맥스의 이제 국내 검색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 파트를 맡은 안현철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매체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구글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매체는 구글과 네이버고 이 둘에서 이제 검색 광고가 노출되는 것들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그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점, 어떠한 차이점이 생기는지 기능적인 차이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트래픽이 어떻게 유입되는가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네이버 PC, 네이버 모바일에 각각 파리호텔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상단에 검색 광고가 노출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상단에 파워링크라고 하고 있는 검색 광고가 함께 노출이 되고 있고 이제 실제 노출되는 광고의 개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기준 최소 1개에서 최대 15개까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최소 1개에서 최대 5개까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단의 영역에는 이제 지식인이나 카페 블로그 같은 영역이 있다는 건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구글과 비교를 하더라도 구글에도 파리호텔을 검색했을 때는 최상단에서 1개에서 5개의 검색 광고가 노출이 되고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색 광고가 노출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잘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이것들이 컨텐츠인 줄 알고 계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광고 마크가 달려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검색 광고의 일부구나 혹은 뭐 일반적인 컨텐츠구나 라는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검색 광고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붉은색 영역의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조금 더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붉은색의 개수가 검색 광고 5개를 의미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키워드에 대해 5개씩 3번, 총 15개의 검색 광고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도 검색 광고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거의 드물고요. 최상단에 최대 5개의 검색 광고가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15개가 노출될 수 있고 5개가 노출될 수 있다는 말은 실제 퍼포먼스 마케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 5칸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 5칸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업체들이 입찰 경쟁을 펼쳐야 되고 그 과정에서 경쟁 입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검색 광고는 CPC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키워드에 대해서 최대 15개까지의 광고를 보여주니 상대적으로 입찰 경쟁, 어떻게든 노출을 시키고자 하는 입찰 경쟁이 조금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 기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최근에 네이버 모바일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구글처럼 컨텐츠들을 여러 가지 섞어서 보여주지만 네이버 PC는 아직까지는 블로그 영역은 블로그대로, 카페 영역은 카페대로 구획화돼서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혼재해 있지만 가장 소비자들이 찾고 싶어하는 컨텐츠들을 순위별로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컨텐츠적인 특징은 잠깐 뒤로 제쳐두고 다시 한번 검색 광고적인 특징만 말씀을 드리면 광고가 노출될 수 있는 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입찰가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기능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필드에서 실제 마케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검색 광고를 나중에 집행하시다 보면 구글 검색 광고의 CPC보다 네이버 검색 광고의 CPC가 이제 약간 더 높거나 훨씬 더 높은 케이스를 아주 많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검색 광고의 CPC가 특히 네이버에만 똑같은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을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트래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명이라면 그 중에 5명이 구글 들어가고 5명이 네이버에 간다는 그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쪽에 대한 경쟁이 더 약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구글이나 뭐 그 다른 매체보다는 네이버에서 더 많은 검색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모이는 곳에 광고 입찰 경쟁은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광고 슬롯이 최대 15개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에 이제 소비되는 그런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플랫폼 특성상 CPC 단가가, 입찰가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2019년 이제 1, 4분기, 한마디로 1분기란 얘기는 이제 1월, 2월, 3월을 얘기하는 거죠. 그 1분기 동안 검색 엔진에 대한 국내 평균 유입률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네이버가 있는데 75.28%,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 75명이 네이버에서 무언가 검색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구글이라든지 다음 같은 경우는 12.89%, 9.38%.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인구를 감안을 했을 때, 인터넷 사용 인구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도 많은 수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검색 광고를 진행한다면 뭐 선택의 기로에 오겠죠. 네이버 할 것인가, 구글 할 것인가. 물론 양쪽 다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매체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뭐 효율 관점이라면 다른 매체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트래픽의 관점이라면 네이버는 무조건 우선순위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75%가 검색을 하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의 광고를 보여주셨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노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역시도 마케터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장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노력을 동일하게 사용을 해서 실제로 가져오시는 트래픽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네이버 검색 광고로 하는 것이 더 많은 트래픽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제 매체의 트래픽별, 이제 매체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궁금하신 사항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광고가 뭐 네이버 대비 트래픽은 떨어질지언정 효율은 더 높다, 광고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물론 대다수의 업종에서는 네이버 검색 광고가 구글 광고 대비 효과와 효율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광고가 더 효율이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떤 파트냐? 여러분들 혹시 이미지를 검색하거나 사진을 검색할 때 혹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나요? 구글에서 검색하시나요? 아마도 퍼포먼스 마케터처럼 조금 이제 그런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제 구글에서 더 많이 검색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에서 발견되는 이미지가 훨씬 더 많고 이제 그 더 정확한 이제 연관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 검색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많이 그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미지 판매 사이트다, 게티 이미지나 셔터스톡 같은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라면 오히려 네이버보다 구글에서의 트래픽량 그리고 효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어디에 모이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특정 업종이 아니라 대다수의 업종에서는 네이버가 훨씬 더 트래픽이 많지만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효과에 대해서 조금 단어를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효과와 효율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효과는 단순한 숫자입니다. 뭐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출이 될 수가 있겠죠.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효과라고 부를 수가 있고, 효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배우셨을 로아스, CPA, ROI 같은 이제 투자 대비 이제 매출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효율성을 보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로 트래픽적인 효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이버가 단연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의 광고가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트래픽이 소비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네이버지만 이제 구글 안에는 다양한 타겟팅 같은 기능이라든지 리타겟팅이 검색 광고에서도 가능한 이런 다양한 이제 되게 선진화된 그 광고 기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네이버 대비 더 높은 효율성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네이버 검색 광고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더 많은 소비자들이 들어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클라이언트들과 브랜드들이 입찰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 얘기는 숫자로 말씀을 드린다면 CPC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뜻입니다. CPC가 높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처음 검색 광고를 진입하는 그런 브랜드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의 CPC가 더 비싸지 않나요? 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엔 광고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CPC 단가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트래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제가 이제 이후에도 이제 말씀드릴 다양한 광고 기본 전략, 그 다음에 조금 더 고급화된 전략은 똑같이 CPC를 소진하더라도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테니 여러분들이 단연코 네이버가 무조건 CPC가 비싸니까 광고 집행할 수 없는 매체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CPC가 높지만 그 더 많은 트래픽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배울 수 있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